심정적으로는 코스피가 한 4천 정도는 지금 딱 돼야 되는데요. 3,910선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60포인트가 이제 밀렸기 때문인데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전략, 섹터 이야기 모닝2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글로벌 증시에 이제 AI 거품 우려가 조금 잦아들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있고 연준이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QT를 종료하지 않습니까? 시동성 맞습니다. 증가 예. 요인이죠. 예, 예, 유동성 증가 요인이고 차기 연준 의장도 이제 곧 발표한다고 하고 대체적으로 12월에 환경들이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은. 네. 뭐 11월보다는 좀 개선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이미 뭐 미국 시장은 이걸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S&P 500 지수가 11월에 월중 저점이 마이너스 7.7%였는데 네. 월말 기준으로는 이게 강보합으로 일단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한국 시장은 그 11월 달에 좀 낙폭이 좀 컸고요. 상당 부분은 올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 조정 차원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네. 그렇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준이 12월 1일부터 이제 QT를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진행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줄여 나가는 것들을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동안에 이제 QT도 이제 QT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규모를 점차 이제 줄여왔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임팩트가 이제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다만 연준이 이제 QT를 중단함과 함께 자산 구성 변화를 이제 추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이 장기 채권, 그다음에 단기 채권, 그다음에 이제 MBS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이 있는데 네.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 저당 채권을 대부분 다 이제 재투자하지 않고 그거를 그만큼 단기 국채를 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롤오버 그러니까 재투자를 하는 거고요. 저당증권 MBS가 만기 돌아오는 거는 재투자하지 않고 그만큼 그 부분을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규모를 지금 현재에서는 한 150억 불, 매월 150억 불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단기 국채를 그만큼 사준다는 얘기는 전체 자산 구성의 어떤 변화, 이게 유동성 공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 국채를 그만큼 사는 거기 때문에 단기 국채 금리가 안정될 수 있는 어떤 네.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안정은 아무래도 주식시장 측면에서 유동성 공급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QT 종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동성 증가 요인은 아니지만 감소 요인을 끊는. 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예. 단기채 위주로 금리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 요인이고요. 당장 이제 이번 12월 FOMC에서 다음 주죠. 금리 이제 인하를 정말 할 것이냐, 네, 그렇죠. 혹은 또 예.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지금 패드워치에서 금리 예측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전 제가 보고한데 87.4%예요, 그죠? 예, 뭐. 거의 한 달인데 예. 거의 한 달여서 이제 이게 또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뭐 파월 의장이 네. 10월 달 FOMC 직전 FOMC죠. 네. 거기서 이제 12월 달 금리 인하가 뭐 확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네.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1월 초부터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대부분 다 이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좀 금리 인하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금리 동결도 필요하다라는 직접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한 20%대까지 떨어졌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그 80%대로 원복을 한 게 윌리엄스 발언 때문이죠. 맞습니다. 예. FOMC 부의장을 맡고 있는 부의장은 뉴욕 연방은행 아니고, 총재. 네, 연은 총재. 네, 네, 네.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발언을 했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죠. 차기 연준 후보로 이제 그 후보군에 올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분도 이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능성은 높아졌긴 했지만 실제 결과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요번에 투표권을 가진 연준 그 지역 연방은행 총재가 5명인데 뉴욕 연방은행 총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4분은 모두 매파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7명의 연준 이사 중에서도 한 2명 정도는 다소 좀 매파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 결과가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실제로 결정이 됐을 때 반대표가 얼마나 나왔을까? 직전 그 10월 FOMC에서는 뭐 50bp나 반대표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리 동결 반대표도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이 됐을 때는 인하 반대표가 많아질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금리 동결에 대한 반대표가 많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12월 FOMC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 진영의 어떤 분열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내년도 점도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금리 인하가 되고 내년도 점도표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발표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금리 동결이 되더라도 내년도 점도표가 상당히 여유 있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횟수가 2, 3차례 이상으로 잡혔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 호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금리 인하, 금리 동결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년도 점도표 성격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 부분이 좀 더 실질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에 어쨌거나 FOMC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확인할 게 있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키를 여전히 좀 쥐고 있네요. 네. 국내 증시에서는 부담스러운 요인, 여전히 좀 해결해야 될 과제 가운데 하나가 환율입니다. 네. 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대 후반, 오늘 1,470원, 오늘은 68원인데요. 네. 근데 여러 정황들은 달러도 좀 약세로 갈 것 같고 우리 정부도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긴 합니다. 환율이 조금 여기보다는 안정될 수 있을까요? 네. 환율 안정 문제는 좀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가 네.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당장 1,500원대 환율에 진입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에서도 지금 환율 안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정책적인 조치도 취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1,500원대 진입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정책 당국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 특히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 차원에서 네. 대미 투자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투자가 이런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죠. 주식 채권은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FDI라고 하는 직접 투자.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대미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3,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억 불, 유럽은 6천억 불, 대만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만 4천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물론 기간이 상당히 길게 좀 스프레드 아웃 돼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라서 이 팬데믹 이후에 주요국들의 미국 FDI 투자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연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관세 협상을 통해서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져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만 미국 그 포트폴리오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포트폴리오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양상이라서 그 FDI라고 표현되는 직접 투자 외에도 미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 그러니까 주식하고 채권을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사는 이 흐름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연간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만이 아니고 전 세계 투자자들, 그리고 전 세계 기업과 국가들이 포트폴리오 투자, 그다음에 직접 투자를 통해서 미국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달러 강세 부분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지금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FOMC에서 다소 내년도 점도표에 대한 매파적인 어떤 의사가 표출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달러 강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수급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달러 강세를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약했고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 요인 가운데 몇 가지가 이제 있었는데요. 일본에서의 또 국채금리 상승, 일본 선물 하락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코스피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이 얘기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부탁은 드렸습니다만 더 중요한 코스닥 질문으로 일단 좀 먼저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의 강세 흐름 기다렸던 흐름들인데 지난 금요일부터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그죠? 정책적인 의지도 있고 이제 왔는데 코스닥 쪽으로의 그 추가적인 상승, 랠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다고 하면 주목할 섹터는 어디입니까? 기본적으로 기대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도 외국인 매도가 이제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을 피해서 코스닥 시장 쪽으로의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동향도 11월 달에 그 코스피 시장에선 월간 사상 최대 순매도를 기록을 했지만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한 3천억 원 정도에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 수급적으로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조명받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흐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주도 상승세, 상승 주도력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바뀔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움직임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러셀 2000 지수 같은 중소형 관련 지수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뭐 S&P나 나스닥보다는 다우 지수가 수익률이 좀 좋은 흐름들 이거는 그동안에 어떤 많이 올랐던 그 업종이나 주가에 대한 흐름보다는 덜 올랐던 가격 매력이 있는 쪽으로의 주식이나 업종으로 유동성 흐름이 옮겨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익 베이스로 보자면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기업이익 추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 기업이익 성장세에 대한 전망치가 중소형주가 좋을지 또는 대형주나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해왔던 반도체가 좋을지 이런 쪽을 놓고 보게 된다면 여전히 그 격차는 그렇죠. 상당히 네. 크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이나 흔히 네. 얘기하는 매그니피센트 같은 종목의 순이익 비중이 내년도에는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의 어떤 반전 포인트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추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중소형주의 강세의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반도체 이익과 함께 기대감이 이제 중심을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러면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은지 1분 정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익 베이스로 시장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AI 투자 같은 어떤 그 버블론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익 전망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이제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서 추세적으로는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주말에 이제 그 기재 소위를 통과했죠. 재정인을 통과한 이 배당 관련 정책들. 네.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계속 유효성을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같이 가져갈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스닥과 이런 중소형주 강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익에 근거한 큰 흐름은 기존의 실적이 나는 이제 반도체나 배당 관련 얘기 관련해서는 뭐 금융주나 기존에 맞습니다. 배당 많이 하던 기업들이 또 주목이 되더군요. 예. 오늘 머닝 전략 우리은행 WM 박석현 부부장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